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여론조사에서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뭐 자주 행해지는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있잖아요. 하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간 지지율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치솟은 지지율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왕창 거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요,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하고 나서 사실 그 전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지지율은요, 반사 이익에 해당됩니다. 반사적으로 이재명에게 쏠린 지지율인데 이게 그 다져진 지지율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지지율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에서 한 10 정도 빼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바로 김문수 후보에게 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지지율 중에 일부는 바로 김문수 후보에게 오지만 일부는 관망청화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요, 진짜 선택을 할 겁니다. 대선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맞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이재명의 천적이다라는 지론을 줄곧 이제 견지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벌써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김문수 46, 이재명 42 이렇게 지금 이기고 있죠. 요게 2025년 1월 23일이니까요. 1월 2월 그 무렵에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하고도 대결해 보면 홍준표가 이기잖아요. 여기 오세훈도 이재명과 거의 대등하고 한동훈은 뭐 좀 처집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재명의 실력이 요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 여론조사 말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2월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한 4% 정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김문수 캠프에서는 후보 경선할 때 그걸 문자로 돌리고 뭐 그랬죠. 그래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게 공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이 마무리돼 버리고 나니까 이제 맥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중립 중도층에서도 대부분 이재명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버린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그 지지율은 반드시 빠집니다. 거품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40%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이 52, 김문수가 31점 얼마 나온 게 있었죠. 이 지지율이 이재명이 10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2 정도 나오잖아요. 김문수가 이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2대 김문수 한 5 정도만 더 얹어줘도 37, 8이 되는 겁니다. 거의 같아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숨가쁜 초박빙 대결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김문수면 이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변수,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안 돼요. 김문수 후보의 선택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훈수꾼이 많으면은요, 그 바둑은 진다, 그 장기는 진다라고 하죠. 훈수꾼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훈수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 바로 작전이고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받아들일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축구로 치면 축구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 전반전은 이미 끝났어요. 약 한 3대 0 정도로 지고 있나? 아니면 2대 0 정도로 지고 있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 진행 중이에요. 후반전 경기. 밖에서 아무리 관중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작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작전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전술이라고 그러죠. 축구에서는. 그거를 지휘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김문수 후보 본인입니다. 지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요구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시점이 아니라니까. 이미 경기가 시작되고 있고 그것도 후반전이에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있어서요,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의 형편, 여론의 그 동향을 많이 살피죠.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 이런 걸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35살 초선 김용태를 예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적잖이 반발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김용태가 예전에 이제 이준석계 속의 한 명이었죠. 천하 용인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제 이렇게 우파 특유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또 엄청나게 또 내부에서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난이 생각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되겠죠. 그렇지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점이 어쨌거나 젊은 층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지금의 중도라고 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제 이 움직이는 표심들, 유동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10대, 20대, 30대를 말합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쪽은요, 40대, 50대라든가 60, 70, 80대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세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10대, 20대, 30대. 그러자면은 김문수의 나이가 어쨌거나 이재명보다도 좀 많고 뭐 전체적으로 약간 올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얼굴은 절대로 늙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의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물리적 약점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전략이고 작전 아닙니까? 김용태를 내세움으로써 저는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태를 가만 보니까요, 인물이 정말 잘생겼잖아요. 김용태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 친구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줬죠. 과거 이준석하고 같이 있었다. 천하 용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멤버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준석 따라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공천을 극적으로 이렇게 받았다. 공천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됐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크게 자랄 수도 있는 인물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요, 그걸 떠났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와, 진짜 미남이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 김용태가 굉장히 미남이네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저 김용태가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백업 효과가 있다. 김문수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잘 선택했습니다. 지금 과거 민주당에서는요, 박주현입니까? 그 왜 여성이 있죠. 20대 그 여성. 그때 우상호하고 둘이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그때 선택한 적이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그 박주현이가 이재명을 엄청 공격하고 씹었죠. 그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민주당은요 20대, 그것도 무명의 20대 그 인터넷 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죠. 불꽃 추적단인가 뭐 그걸 운영했던 엠번방 그 사건 때문에 그 일약 약간의 스타가 된 그 박주현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이건 덜 파격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너무 난리칠 거 없습니다. 자, 신임 사무총장의 사선 박대출, 이건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카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역시 제대로 된 선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계속 가지 않은 것은요, 장동혁 의원이 약간의 왔다 갔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다가 이런 어떤 자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 공약개발단장엔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일 수도 있고요. 완전 친해야 된다라고 김문수 후보 이제 이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은 윤희숙 잘라라라고 외치죠. 그렇지만 김문수는 윤희숙까지도 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권성동까지도 지금 품었죠. 김문수 권성동 교체설 일촉 대선 국민에서 부적절하다. 김문수 의총에서 큰절을 하면서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요 비주류 혹은 비윤 반윤 이들을 품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안철수는 이미 품은 지 오래됐고요. 안철수는 분명히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현재 선대위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계까지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여튼 모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지금 묶어내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가 지금 현재 대선 관련해서 선대위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현재는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게 뉴스에 나갔었죠. 자, 이런 모든 게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겠다라는 그것 하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구하겠다, 정상화시키겠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그리고 말은 열심히 안 하지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자꾸 부정선거를 갖고 김문수 후보에게 부정선거 요구하면 안 돼요. 김문수 후보는 확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부정선거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믿고 그냥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돼.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걸 자꾸 이슈화시키면 표가 떨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소수만 만족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요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슈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의지가 탁 확고합니다. 이미 과거부터 부정선거 관련 운동도 여러 번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혼자서 1인 피켓 시위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악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거기도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도 사전투표 폐지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김문수 후보기 때문에 만일에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판이 뒤집어졌다, 결과가 뒤집어졌다, 난리가 날 겁니다. 반드시 어떤 소송과 함께 엄청난 사태가 동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 중이고요. 이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후반전이에요. 다른 이야기 지금 할 거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정말 요즘 전투력이 그냥 끝판왕급인데요. 찢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수 대통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김문수의 최근에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도 파워풀하고 너무도 촌철살인 같은 그런 워딩으로 이재명을 때리잖아요. 직격하잖아요. 와, 김문수 같은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라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요즘 김문수의 별명이 생겼죠. 나이 드신 분들은 문수 대통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기가 문수입니다. 기가. 1기가 할 때 그 기가입니다. 메가가 아니고 기가예요. 이재명은 메가급 아주 저 아래 수준의 클래스의 정치인. 김문수는 현 시대에 가장 속도 빠르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기가 문수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밈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국민 억압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 진짜 진보였던 김문수. 김문수 이분이 과거 운동권의 전설이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서울대 경영이잖아요. 그 학과에서 제적을 2분이나 당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아시죠? 자, 그분이 말이죠. 나중에 그때 이우재, 이재호, 장기표 이런 분들과 함께 민중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어쩌면은 87 헌법 이후로 그 진보 정당을 세우고 좌익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 정당은. 근데 그 총선에 도전했지만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키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한계를 절감하고 그리고 때마침 그 무렵에 구소련이 또 해체가 됩니다.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허망하다. 현실 사회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YS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당시 이제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현재 이르게 됐는데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죠.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 그거 맞습니다. 사실 웬만큼 지금 선진화된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요, 더 이상 혁명이 없어요. 그래서 혁명을 하겠다고 외치는 세력은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혁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요즘은.
혁명이 성공하려 그러면은 일단 나라가 무지 가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걸 다 지금 탈피한 지 오래됐고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쿠데타, 혁명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김용태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밝히려는데 노력해야 된다. 윤 정부 일 사과한다. 김문수 비상계엄 첫 공식 사과. 고통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 국무회의 갔다면 찬성 안 했다. 윤 대통령 줄탄핵 특검법에 독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광오하게 그야말로 난폭하게 조폭처럼 양아치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 거기에 대해서 소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결국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비상계엄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는요, 출당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다만 비윤 반윤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윤 대통령 출당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대선에서 승리하자면은 윤 대통령 출당까지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 과거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그 전례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도 결국 그 선거에서 졌죠. 그게. 그렇지만 그 과거 이제 장미 대선 때 말이죠. 그때 그 선거는 안철수가 출마해가지고 20 몇 프로 나왔잖아요. 21% 가까이 나왔는데 홍준표가 한 23점 몇 퍼센트 나왔죠. 둘이 합치면 이재명 문재인보다도 한 4% 가까이 많습니다. 그 선거에서도 그 엄청나게 판이 기울어진 선거에서도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가져간 표가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더 조건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잘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모든 걸 전략으로 이기기 위한 작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김문수 후보가 문수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기가 문수가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로 가면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정상화를 달성하는 거기로 가는 특급 열차 바로 김문수입니다. 이재명은요 절대로 강한 상대가 아닙니다. 저기 엄청나게 거품 지지율이 많고 그리고 역대 정치인들 중에 비호감도가 1위예요. 현재도 1위지만 역대 정치인들 통틀어서도요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이재명일 겁니다. 저렇게 비호감도 높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 거품 지지율은 왕창 꺼집니다. 그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가 받아먹게 되면 그냥 대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